이어서 계속 하인조 코아스의 셀프 오브젝트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셀프 하이픈 오브젝트였는데 코아 닥파는 아마 1974년도에 이 하이픈을 뺨으로써 대상 관계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자기 심리학이라는 학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셀프 오브젝트는 내게 활기를 주고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생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모든 창조적인 그와 같은 활동의 원인이 되는 그런 연결되어져 있는,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조 코아스는 말하기를 한 개인이 얼마나 건강하냐, 그 말은 자신의 주변에서 셀프 오브젝트를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심리 상담할 때에 내담자들에게서 정말 주변으로부터 셀프 오브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연결고리가 전무하거나 있다 할지라도 매우 병리적인 관계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여하튼 심리 정신병리가 이런 황량하고 그리고 허로운 관계에서 발생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한 개인이 무엇에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그래서 창조적인 생산을 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학생들도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요. 나의 셀프 오브젝트는 과연 무엇일까? 나를 몰입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만들고 생기 있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몇 가지가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자신의 노트에다가 나의 셀프 오브젝트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활기차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강력한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관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해를 생각해 봅시다. 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오브젝트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동의 대상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중요한 오브젝트이 되는 이유는 그것은 어머니가 풍요로운 젖가슴으로 아이에게 수유해주고 그리고 아이를 만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대상일 뿐 관계적인 것은 2차, 3차에 두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본능의 쾌락이나 만족을 시켜주는 대상이 중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KBS에서 카메라 실험을 해봤는데 캐나다에서 했어요. 아주 뚱뚱하고 그리고 마대자루 같은 그런 대충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볼품없는 아줌마가 자기 차가 고장난 듯이 차를 세워놓고 아무리 지나가는 차에게 손을 흔들어 세워보려고 했지만 차들이 그냥 쌩쌩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널씬한 미인이 육감적인
그런 그 몸매를 자랑하는 미인이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차들이 다 정지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어떤 차는 100m 이상 앞으로 달려갔는데 후진해서 다시 왔어. 마치 자신이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 금방 고쳐줄 듯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브젝이라는 것은 프로이트식으로 역동의 만족을 시켜주는 대상이라는 그 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브젝을 보면 인간은 생물학적이고 역동 추구적인 그런 동물적 존재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그러므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좀 달리 얘기를 해요. 리비도적 목적은 충동의 만족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가 리비도적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상관계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역동의 만족이 아니라 바로 관계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쾌락이나 만족은 그 관계를 위해서 촉매 역할을 하고 인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업연 이론에서 보면 공격성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공격성은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접촉하고자 하는 1차적 목적이 좌절된 결과 발생하는 반작용이에요. 그러므로 공격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실패한 대상 관계에서 오는 2차적 결과물이다. 이거죠. 아주 좋은 예로 고등학교 때에 내 친구들이 나에게 물었어요. 어떤 한 친구가 홍근아, 사랑의 반대말은 뭐야? 그래서 나는 미움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미움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아예 관심도 없고 시선도 주지 않는 그런 무관심 혹은 실망해서 버린 대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과연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닐까? 왜 무관심일까? 무관심은 아예 관계도 없는 건데. 근데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해 보면 사랑과 공격성은 같은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I and you, 사랑의 관계가 좌절되어지면 2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 변해서 미움, 공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과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에 대한 리비도가 싹 사라지면 미움조차도 없는 완전 무관심한 저 멀리 있는 타자로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셀프 오브젝트, 셀프 하이픈 오브젝트, 그리고 셀프 오브젝트이라는, 그리고 프로이트의 개념에서 볼 때의 관계, 대상관계 이론에서 볼 때의 관계, 즉 오브젝트를 생각해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이드는
역동추구의 대상으로서의 대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폐업연이나 대상관계 이론학자들은 내게 어떤 역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관계 추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역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 안에 대상 추구적인 그 측면이 발동되어졌다. 그러므로 대상이 없으면 아예 역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목마르고 먹을 밥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배고프고 엄마 젖을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 젖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향한 역동이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관계적인 존재로 인간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동이 먼저가 아니라 대상의 존재가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한 강력한 역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불란서 체민너프 오트공부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그 체민너프 커뮤니티를 찍은 것인데 아마도 이 수도원이 거의 한 1500여 년 가까이 된 오래된 수도원이에요. 제 숙소가 바로 요쯤 있었다고요. 요 방 정도였을 거예요. 요 방이 아니라 이 방이었나 보다. 그래서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고요. 그리고 이 호수는 그 불란서 몽블랑 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로 되어졌기 때문에 무척 맑아요. 호수 밑바닥까지 다 보여요. 아마 크기로 따지면 안양시, 군포시 합친 것만큼 그렇게 큰 호수였죠. 저는 이 수도원에서 있을 때에 뭐 한 일주일 거했지만 매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 호수도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행이야말로 셀프 오브젝으로 아주 추천할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요함을 찾았어. 또 내적인 여백을 찾았어. 여행도 하고 고요히 분주한 자신의 삶에서 내려놓고 고요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대한민국이 매우 고요해졌어요. 바쁘게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들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다들 수도원에 머무는 것처럼 고요함 속에 있는 거죠. 최소한의 만남만 가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답답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고요하게 침잠되어서 자신 안에 자신을 만나는 그와 같은 풍요로운 알찬 시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셀프 오브젝이 모처럼 대상관계 이론, 그게 여러분들에게 셀프 오브젝트이 됐어. 공부하는 것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997년도쯤에 이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거의 미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3시간씩 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리고 대상관계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구나. 내 자신을 많이 보게 돼요. 이 흥미로운 학문의 세계로 여러분 마음껏 들어오셔서 춤추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